미국 군사기관의 충격적인 폭로. KF-21 400대면 중국 공군 전멸. KF-21의 무서운 위력. 멀티런칭 방식으로 국이 동시 상대. KF-21 한 대가 중전투기 17대 격추. 인쇄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1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1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중국 J-20와 J-31, 일본 F-35A와 F-15, 러시아 Su-57과 Su-35, 미국 F-22와 F-35. 동북아시아만큼 강력한 성능을 지닌 전투기가 모여있는 곳은 드물다. KF-21 전투기가 19일 경남 사천 소재 공군 제3훈련비행단 활주로에서 첫 이륙을 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는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와 더불어 성능이 검증된 다목적 전투기를 앞세워 동북아의 하늘을 장악하려고 시도해왔다. 이 같은 구도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지난 19일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다. F-21을 연상시키는 외형을 지녔지만 잠재적 성능은 드러나지 않은 뻔하지 않은 기종인 KF-21은 동북아 공군력 구도를 흔들 수 있을까? 미국에 맞설 수 있는 공군력을 추구하는 중국으로서는 미국식 스텔스 기능을 갖춘 KF-21은 경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마카오의 군사 전문가 앤서니 웡은 KF-21은 J-20, J-31과 경쟁할 수는 없지만 최신형 J-10이 훌륭한 적수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고 홍콩 일간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SCMP가 24일 밝혔다. J-20과 J-31은 중국이 미국 스텔스기의 영향을 받아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다. 4.5세대에 속하는 KF-21은 동체 외부에 무장을 장착하는 등 스텔스 성능이 제한적이고 미국산 F414-G400K 엔진도 5세대 전투기의 기동성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하지만 능동 전자주사식 이상배열, 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 등 첨단 항공 전자체계를 갖췄다. 마하 4.5, 시속 5,500km의 속도로 최대 200km 이상을 날아가는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이 더해지면 먼 거리에서 적기를 먼저 포착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셈이다. 중국군이 2005년 배치한 J-10은 현재 최신형인 J-10C가 등장한 상태다. 음속의 4배 속도로 최대 200km 떨어진 공중 표적을 공격하는 PL-15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한다. J-20과 더불어 중국이 기존에 운용 중인 J-11B도 PL-15를 사용한다. 미국산 AIM-120을 탑재하는 한국 공군 F-15K, KF-16이 중국 J-10C, J-11B와 가시거리 밖에서 공중전을 하게 되면 쉽지 않은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반면 첨단 항공 전자장비와 미티어를 사용하는 KF-21은 J-10C, J-11B의 의협이 될 수 있다. 미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공대공 미사일 AIM-160이 향후 한국 F-35A에도 탑재된다면 한국 공군의 공중전 능력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 방공식별구역 KADIZ에 빈번하게 진입하는 중국 공군과 더불어 일본 항공자위대 전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980년대 미국산 F-15J 220여 대를 도입했던 일본은 F-15J 위 성능을 개량하고 자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했다. 강력한 대함 공격력을 갖춘 F-2를 미국과 공동 개발했다. AAM-5 공대공 미사일을 비롯한 항공 유도무기도 일부 국산화했다. 중국 공군 J-10 전투기 편대가 비행을 하고 있다. 게티 이미지 현재는 F-35A, B 스텔스 전투기를 대량 도입하면서 영국과는 신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추진 중이다. 한국 공군은 일본 항공자위대 기종과 비슷한 성능을 지닌 F-15K, KF-16이 핵심이다.
공군으로서는 F-15K에 장착하는 사거리 500km 이상의 타우러스, 토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로 대표되는 지상 타격력은 일본보다 크게 앞서 있지만 공중전 능력에서 일본의 확실한 우세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KF-21은 일본 F-15J와 달리 개발 단계에서부터 AESA 레이더를 탑재, 항공 전자체계의 종합적 성능을 F-15J 개량형보다 더 높게 구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에 미티어가 더해지면 F-15J나 F2 등에는 위협적인 존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일본도 F-35A의 노르웨이산 합동타격 미사일 JSM을 탑재하는 등 지상 해상 공격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KF-21도 공대함 미사일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탑재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 축적 등을 위해 국내 개발을 추진하되 제3국 항공모장을 도입해서 KF-21의 초도 작전 능력을 최대한 높인 뒤 국산 무장 개발이 완료되면 실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KF-21에 장착할 국산 항공유도무기 개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대공미사일과 대함미사일 개발을 통해 관련 기술을 축적했지만 F-15K 등 미국산 전투기와의 체계 통합 문제로 항공유도무기는 연구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한국 공군이 사용하고 있는 AIM-120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비롯한 미국산 미사일은 많은 나라에서 오랜 기간 사용되어 왔다. 신뢰성이 검증됐고 가성비도 우수하지만 레이더 주파수 등을 비롯한 세부 성능이 노출된 상태다. 미국이 AIM-120을 대체할 AIM-160을 개발하고 있지만 한국 공군에 배치될 시기는 가늠하기 어렵다. 일본 항공자위대 F-15J 전투기가 훈련을 위해 비행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KF-21은 유럽 MBDA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해 급한 불을 껐다. 하지만 일본처럼 국산 항공 유도무기를 개발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많다. 현재 국내 개발이 거론되는 항공 유도무기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ALCM, 공대함 미사일 500파운드급 레이저 유도 폭탄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전자기펄스탄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대레이더 미사일 500-2000파운드 GPS 레이저 유도 폭탄이다. 여기에 KF-21에 장착될 국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도 군 당국의 결정에 따라 연구 개발 대상에 추가될 수 있다. 일부는 국산 무인 공격기와 FA-50 경공격기에도 탑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KF-21 전투기가 19일 경남 사천 소재 공군 제3훈련비행단 활주로에서 첫 시험비행을 한 뒤 착륙하고 있다. 동체 아래에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4발이 장착되어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F-15KSE는 AIM-9X급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개발 계획이 수면 위로 올라올 전망이다. GPS 레이저 유도 폭탄은 미국산 LJ-댐과 유사하다. 대레이더 미사일은 미국산 AGM-88 수준으로 전해진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국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LIG 넥스원 등을 중심으로 축적됐다는 평가다. 청군과 신궁 지대공 미사일, 해궁 함대공 미사일, LSAM 등을 만들면서 고체 로켓 추진체, 지향성 탄두 등에 대한 기술을 확보했다. 적기를 포착할 탐색기를 개발하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제작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다. 다만 유럽과 이스라엘에서 이미 만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성능이 매우 뛰어나다는 점은 국산 무기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 기존에 운용 중인 것보다 우수해야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방 국가 공군에서 쓰이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영국 아스람, 독일 AIM-2000, 이스라엘 파이슨 5 등이다. 사거리가 20km 안팎에 달하며 명중률도 우수하다. 단순히 AIM-9X급을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 세계적 수준의 미사일을 개발해야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덕티드 램제트를 사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KF-21SE는 미티어와 동일한 방식이다. AIM-120보다 기동성, 비행거리 등에서 훨씬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다. 미티어처럼 먼 거리에서 비행하는 적기에 미사일을 먼저 발사해 파괴하는 능력을 KF-21에 제공하는 셈이다. 문제는 개발 난도가 높다는 점이다. MBDA-도 미티어를 개발하는데 10여 년이 걸렸다. 미사일 개발이 성공해도 항공기 미사일 간 체계 통합, 조준용 소프트웨어 제작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KF-21은 중국과 일본의 B 스텔스 전투기를 상대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갖췄다. 하지만 수적으로 우세한 중국, 일본의 공군력을 상대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전투력을 발휘해야 한다. 신형 항공유도무기 장착은 적은 비용으로 전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효율적 수단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제3국이 항공유도무기를 도입하면서 국내 기술을 활용해 KF-21과 FA-50 및 무인 공격기에 사용할 수 있는 유도무기를 자체 개발하면 국방과학기술과 공군력을 동시에 키우는 효과가 있다. KF-21이 동북아 제공권 싸움의 키맨이 되려면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과정이다. 폴리텍 KF-21 전투기 개발자 배출, 소그룹 지도교수제 효과. 한국폴리텍대학이 국산 전투기 KF-21 개발자를 배출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군용항공기 핵심 기술 개발자 출신 지도교수와 함께 소그룹 단위로 연구 역량을 쌓아 관련 기업에 취업한 후 이 같은 성과를 냈다. 폴리텍은 졸업생 이종현 연구원이 KAI 종합군수지원 ILS 사업단에 소속돼 최근 시험 비행에 성공한 KF-21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고 이를 밝혔다. 이 연구원은 항공 분야에 발을 내딛기 위해 처음 선택한 4년제 대학 항공정보통신과를 자퇴하고 2017년 폴리텍 항공캠퍼스 항공전기전자정비과에 입학했다. 2019년 대학 졸업 후 KAI 협력사인 성진 DSP에 입사해 무장통신장비를 개발하는 항공전투기 엔지니어로 2년 6개월 경력을 쌓았다. 이 연구원은 완성된 항공기와 무기체계에 관한 이해도가 있어 전문학사 학위에도 무기개발 실무 경력을 인정받아 연구원으로 이직할 수 있었다. 라며 대학에서 실제 전투기 탑재 장치를 다뤄보고 항공기 프로그래밍, 드론 제작 실습으로 쌓은 경험이 현장 적응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이 특수한 군 전투기 개발 분야로 진출한 데에는 지도교수의 영향이 컸다는 평가다. 실제 소그룹 지도교수제를 통해 진로를 구체화하면서 전투기 개발 분야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이 연구원은 지도교수와 상담을 통해 항공통신제어 분야 엔지니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경력, 설계를 시작할 수 있었다. 면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위해 먼저 중소기업 입사를 선택한 계기가 됐다고 회상했다. 윤근수 폴리텍 항공캠퍼스 항공전기전자정비과 교수는 군용항공기 핵심 기술 개발자다. KAI 재직 시 국내 최초 경전투기 FA-50과 고등훈련기 T-50I 위 핵심 소프트웨어 SW-인 화력제어 비행운용 프로그램 FC-OFP 연구개발 R&D에 4년간 참여했다.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항공전자 SW 영역을 국내 기술로 대체하면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포문을 열었다는 평가다. 윤 교수는 첨단 항공기의 정보통신 기술, ICT 적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항공전자 기술은 항공기 성능을 결정하는 분야라며 KF-21과 같이 무기체계를 국산화하는 R&D는 군 작전 요구 성능에 부합하는 높은 기술력을 요구해 종합적인 이해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윤 교수와 드론을 응용해 암밴드로 동작을 제어하는 스마트보드를 제작해 졸업 프로젝트 작품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KAI는 최근 폴란드에 FA-50 경공격기 48대를 수출해 $30억 달러의 실적을 기록했다.
향후 KF-21 양산과 FA-50 수출이 지속 확대되면 전투기 개발자 수요도 급증할 전망이다.